이기는 투자를 위한 필승 전략, 필전, 필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굉장히 딱딱하고 무거운 그런 경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경제 이슈들을 좀 편안하고 부드럽게 풀어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경필이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의 필승 참모가 되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님께서는 어렵고 딱딱한 경제 뉴스를 좀 편하게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모셨거든요. 그런 전문성은 제가 없어가지고 재밌게라도 얘기해야 된다. 자, 오늘 우리 필전 필승에서 첫 번째로 마련한 주제는 경기 침체 관련된 논쟁이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국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의 좋은 실적을 발표한 거죠?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한 65% 정도가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습니다. 평년 한 63% 정도 그런 점을 감안을 하면 굉장히 양호한 실적 발표가 진행 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화일 기준으로 이제 오늘 밤 그리고 내일 밤 이런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시장에 굉장히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이 실적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할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뉴스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봤을 때는 지금 오르긴 했지만 지금 벗어날 수 있을 거냐를 보면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원래 주구장창 떨어지더니 요 며칠 또 엄청 쫙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왔거든요. 이게 저도 고민을 하면서 투자자의 한 명이니까 이게 뭔가 딱 탈출을 할 정도의 추진력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봐야 되는 게 너무 많다. 워낙 사람들이 지금 안 좋게 보니까 그것보다는 좋을 뿐이지 좋은 실적이 맞냐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이렇게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안개가 많은 것 같기도 해서 지금 이게 야 다 끝났다 한번 쭉 달려보자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자, 그럼 경기 침체의 국면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그럼 미국 기업들은 왜 실적이 이렇게 양호하게 나온 거냐? 혹시 우리가 모르는 무슨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닌가? 지금 이제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단계인 거고 아직 침체 국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이게 둔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둔화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진다든지 그런 게 나타나야 그게 더 침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침체를 걱정을 하는 거고요. 아직 그러면 터널 들어간 것도 아니네? 터널 중에 굉장히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 터널에 들어가지도 않았구나. 근데 또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근데 기업들은 어떤가 보면 아주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기업들이 감원을 한다든지 우리 좀 생산량을 줄일 거야라는 얘기를 미리 하고 있거든요. 어떤 기업들입니까? 뭐 대표적으로 존슨앤존슨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잘 모르시더라도 이 기업에서 만든 뭐 세제, 뭐 바디로션 이런 건 다 쓰실 거예요.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이런 생필품을 안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무래도 경기에 좀 둔감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내년부터 좀 감원을 검토하겠다. 존슨앤존슨이. 예,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하는 걸 봤을 때 이렇게 안정적인 기업마저도 침체를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혼란한 데이터 사이에서 이런 중요한 움직임들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네, 사실 뭐 지수나 지표나 이런 경제 지표도 좋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경기 침체라는 게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느 정도의 고통을 실생활에서 느끼면은 이게 경기 침체야? 저희 집 앞에도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먹던 국밥집이 있는데 6,000원 하던 게 이번에 8,000원을 올리셨더라고요. 세게 많이 올렸잖아요. 깜짝 놀랐거든요. 국밥이 8,000원 이랬는데 근데 국밥 8,000원 어딥니까? 거기 동네가 괜찮은데? 괜찮죠. 그래서 좋은 시그널 중에 하나 제 생각에는 대화 주제가 중요한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투자 지식 이런 게 필요 없더라고요. 아무도 묻지도 않고 그래서 대화 주제에서 그런 게 사라지고 그냥 오늘 회사 다닌 얘기 노동의 소중함 노동의 소중. 이게 굉장히 지금 마음에 와닿네요. 아, 오늘 진짜? 내가 얼마 벌었다. 지금은 베스트셀러 순위에 다 재테크 주식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인문학 열풍이 부는 시절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 찬바람이 부는구나. 예전 인문학 열풍 때가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번 촥 금융위기 이후에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에세이 같은 거. 예, 뭐 그리고 아름다운 얘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주가 도와준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그때쯤은 경기가 좀 힘들구나 우리가. 마음에 와닿네요. 예. 우리 김예인 연구원님도 직장 생활 하시면서 네. 뭐 내가 옛날보다 뭔가 나도 모르게 뭔가를 절약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든지 뭐 그런 적 없었습니까 최근에? 이건 너무 개인적인 거라 그냥 생각이 조금 달라요. 항상 소비는 원래 줄이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가 소비를 줄였을 때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를 늘리진 말자. 더 늘리진 말자. 김예인 연구원님이 여기선 더 이상 늘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요즘 최근에 네, 하셨다는데요. 그 대신 이제 소득
사실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측면이 또 있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넷으로 떨어지는 게 더 많아지지 않을까. 지금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우리 전 국민들이 자발적 짠테크에 지금 들어갔는데 자기가 짠테크에 들어간지를 몰라요. 나도 내가 생활을 하는 거 보면 옛날보다는 상당히 짠테크를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 이게 아마 경기 침체의 국면으로 진입하는 증거가 아닐까. 근데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이건 연준하고는 다른 거죠. 직접 채권 금리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바이백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이 채권들을 재무부가 갖고 있는 재원으로 좀 사줘서 시중금리도 좀 낮추고 좀 자금을 돌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야, 요걸 가지고 또 투자자들이 이게 이제 혹시 연준에도 이것이 영향을 미쳐갖고 앞으로 통화 정책이 긴축해서 약간 좀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냐. 또 이건 너무 행복 회로를 돌리는 건가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행간을 봐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는 재무부가 나섰잖아요. 재무부는 지금 민주당 정부의 재무부죠. 곧 선거가 있습니다. 11월 초에 선거가 있죠. 지금 분위기가 야 이거 너무하지 않냐, 너무 힘들다 하는데 행정부는 당연히 선거를 신경 쓸 수밖에 없게. 이거는 물론 내피셜입니다만 그러니까 이 선거를 앞두고 뭔가 민심을 좀 달래는. 지금 뭐 바이든 정부가 온갖 악재에만 시달리고 있잖아요. 물가가 잡힌 것도 아니고 잡으려고 경기는 많이 죽여놨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1년여의 우리 투자자들의 고생을 만든 건 연준 파월 의장이잖아요. 이분이 지금 분위기가 이런 것 같아요. 1년 정도 시장에 기를 죽여놓는 게 이분의 이제 파월이. 학주 선생님이죠. 이제 니네 인플레도 잡고 우리 분위기 좀 낮춰야 돼.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가 조금만 뭐 학주 선생님이 기지개만 켜도 지금 시장 기대를 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안 때린다는 것도 아니고 세 대 때릴 걸 두 대만 혹시? 약간 이런 분위기죠. 왜냐면 11월에 자이언트, 12월에도 자이언트를 예상하다가 12월에 빅스텝일지도, 그리고 요즘에 슬슬 베이비 스텝을, 그거는 아마 진짜 너무 행복 회로를 계좌가 돌리는 많이 것 같기도 녹은 하고. 분들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긴 한데, 근데 연준은 8월 달에 파월 의장이 8분 연설로 말했죠. 이제 좀 경기 침체 감소할 거고 각오해라라고 이제 쉽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말 좀 그 연준의 움직임 신중히 봐야 되지 않을까? 중앙은행이라는 곳은 이제 물가랑 이제 경기를 다 신경을 쓰죠. 근데 지금은 물가 상황이 원체 급하니까 경기 안 보고 물가만 보겠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가 생각하는 게 지금 물가 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강합니다. 지금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경기 얘기를 또 하기 전에 일단 물가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전망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보기에 이 핵심 물가가 내년 1분기 중이면 고점을 지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가 전망이랑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이런 거랑 저희가 같이 봤을 때 저희는 이제 한 12월부터는 50으로 이제 내려가기는 시작을 할 거다. 그렇게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게 마무리되는 시점이 물가의 하락세, 그 근원 물가 하락세가 좀 확인이 되는 내년 1분기지 않을까. 최소한 내년 1분기까지는 인상 사이클이 좀 지속이 될 것 같다. 이제 우리가 한번 과거를 돌아보면 금리를 이렇게 세게 올리고 난 다음에 경기 침체가 꼭 왔었던 걸 가정을 하면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를 완전히 피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경기 침체 폭에 대한 결국에 이슈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80년대 이래로 이 정도 긴축 속도는, 그러니까 물론 낮은 금리긴 했지만 이 정도로 빠르게 통화 긴축을 단행했던 적은 없거든요. 없었죠. 예. 그래서 이 결과를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고, 이 결과가 언제 드러날지도 사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기존의 통화 정책이라는 게 효과가 경제에 드러나려면 어떤 시차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시차라는 것도 경기 상황마다 또 달라질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전체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인 거고, 그래서 계속 앞으로 확인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연준의 행보 때문에 달러 강세가 어디까지 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 통화 정책 어떤 강도, 이것도 중요한데 그 자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달러 또 강세를 만듭니다. 연말 연초부터 연준이 금리 인상 올리는 그 폭을 줄여가면서 조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 가면 이제 달러화는 계속 피크를 향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피크를 찍고 그럼 얼마나 떨어질 거냐,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미국이 상대적으로 경기도 좋고 통화 정책 강도가 여전히 강한 상태는 맞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떨어지는 속도, 이거는 올라간 속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더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렇게 기업을 놓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환율은 시속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있고 우리나라 원이 있고 반대편에 파운드가 있고 하다 보니까
방금 연구원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지금 어느 정도 막 워낙 관심이 많고 하니까 다 이제 예측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반대편에 있는 파운드나 엔화나 원화가 지금 워낙 지금 각자의 사정으로 다 어렵다 이런 어려우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 세계가 다 들어 누워 있잖아요. 미국 빼고는 거의 다 누워 있고. 그래서 요즘에 달러는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예상한 대로 좀 진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 파운드랑 엔이랑 우리나라 원화까지 과연 안전할까라는 그러게요. 두려움이 있어서 최근에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50엔을 넘어서면은 아시아가 제2의 금융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궁금한 게 금융위기가 올 확률이 있습니까? 뭐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보세요? 피해가 왔을까 싶은데 플레이어가 많잖아요. 네. 어딘가에서 뭐가 터지려도 터지지 않을까? 그게 지금 전 세계 분위기가 아닐까. 예. 예를 들면 옛날에 뭐 영국 위기, 파운드화 위기였으면 영국에 문제가 있다던가 이랬는데 지금 상황은 전 세계가 다 힘든데 제일 힘든 순서로 엎어질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가장 약한 고리가 먼저 깨지는 그쵸. 거죠. 근데 이번에 시장이 특히 놀랐던 거는 혹시 영국이었고 그러니까요. 혹시 일본이었다. 그러니까 신흥국도 아니고 그러게. 세계 주요 국가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확률은 예측하지 못하더라도 이게 뭔가 터질 수도 있을 것 같고 터져도 엄청 크게 터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뭐 어디선가는 약한 고리가 좀 끊어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사실은 좀 신중하고 지금 몸을 사리는 그런 투자의 스탠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이 달라지는 게 아무래도 주식 시장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정점을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요거를 그런 분위기로 좀 해석해도 될까요? 최근에 있었던 행보가?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조금 오르긴 했죠. 이제 뭐 2,000이 깨진다 얘기를 하다가 지금 2,200을 넘어가고 있으니까 다시 안정화가 되고 좀 반등을 하는 것 같은데 증권가에서 일하는 분이랑 얘기하다 그분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싸서고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비싸서다. 요즘에는 빠질 만큼 빠졌다 정말. 근데 지금 어느 정도냐면 외국인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 우리는 2,200, 2,000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외국인은 거기다가 달러를 곱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1,050원대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지금 외국인들 눈에는 우리나라 주가가 거의 한 30% 바겐세일하는 그렇죠.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겹치다 보니까 정말 싸니까 어떤 나쁜 주식이라도 싸면은 그러네. 매수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워낙 싸다는 가격적인 요인 외에 과연 지금 제조업 국가로서 우리의 수출이 는다든지 경기가 더 좋아진다든지 반도체가 지금 확실히 턴을 한다든지 이런 확실한 신호가 있는 건가? 그거는 아니지 그 않나요? 신호가 없음에도 외국인들이 조금 최근에 들어왔던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싸서 워낙 싸다. 워낙 싸니까 수급에 따라서 조금 더 들어올 수는 있지만 이거를 막 주가를 다시 막 크게 밀어 올릴 정도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들립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미국 주식을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주가 이거 참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이게 대놓고 이렇게 함정을 파는 것 같은 네 대놓고 어느 아니고. 방송에서도 테슬라 네, 주가를 물어보시면 테슬라, 항상 예.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는 너무 변수가 많아서 뭐 예를 들면 중국 판매량이 높으니까 중국 상하이 공장이 괜찮을지도 지금 주목해야 되고 원자재 값도 중요하대. 니켈 값, 리튬 값도 중요하고 또 머스크가 오늘 밤에 무슨 트윗을 올릴지도 중요하다 보니까 너무 변수가 많아서 그러네 고려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예. 그러니까 물론 테슬라가 세계 최고의 주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왜 투자를 하면서 머스크의 트윗을 신경 써야 하면 너무 골치 아프다. 왜 인류의 목적은 자손을 많이 남기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는지. 듣고 있어야 하는가. 지금 머스크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우주에 인공위성도 깔아야 되고 화성에 사람도 보내야 되고 뇌도 연결해야 되고 전기차도 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트위터까지 하시겠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아무리 슈퍼맨이라도 테슬라가 갈 길이 구만리인데 근데 사실 좀 이건 주목해봐야 될 만한 변화다 싶은 게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머스크가 내년에 한 100억 달러 정도 테슬라 자사주를 살려고 한다. 예, 발표가 한번 있었죠. 발표한 얘기가 예. 나왔죠. 근데 보통 배당을 늘린다거나 자사주를 매입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건 성장주보다는 이제 조금 안정적인 상태로 넘어간다. 가치주의 모델로 가는. 그런 얘기라고 많이들 하는데 근데 사실 이거랑 비슷한 모습을 보였던 게 예전에 아이폰 열풍이 일어난 2010년대에 이제 애플에서 자사주 매입을 엄청 늘리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애플의 주가를 보면은 그때부터 뭔가 안정적으로 계속 그 자사주 매입을 늘리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거든요. 테슬라도 지금 보면은 들어가는 돈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매출은 마구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딱 애플의 모습이다라는 이제 긍정적으로 그렇다면은 그거를 긍정적인 신호로 본다면 주주 환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나선다면 테슬라도 애플처럼 상당히 안정적인 주가 상승을 미래에 기대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좋게 보는 분들은 좋게 보는 보시죠. 분들, 예, 좋게 그렇습니다. 보면 그런 예. 거고. 우리 김예인
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증권회사 계시니까 좀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좀 하세요? 저희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개별 주식은 못하고 이게 아마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할 텐데 뭐 ETF는 자유롭고 ETF는 좀 잘. 해외 투자는 거의 자유롭습니다. 해외 투자는 잘. 리포트. 그러면은 혹시 우리가 얘기 나눴던 테슬라, 네. 혹시 테슬라 주식 사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미국의 혁신을 굉장히 믿어서 엔비디아를 엔비디아. 사봤고, 예. 그래서 엔비디아의 투자는 어떻게 좀 나름대로 좀 성과가 좋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아니요. 마지막으로 오늘 필전 필승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필승 전략 한마디를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낀 게 그거 같아요. 손절. 결국에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만들고 그거를 지킨다. 그래서 나름대로 만들어 본 거는 세 가지인데요. 사자마자 마이너스 5%를 바로 찍는다. 그럼 판다. 최고 수익률이 있겠죠. 거기서 반토막까지 떨어진다. 그럼 판다. 그리고 세 번째가 10%못 받는데 0으로 수렴하면 판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이 세 되면은 가지가 판다는 거죠. 그럼 맨날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 플러스 제 생각에는 멘탈도 돈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멘탈도 돈이다. 멘탈도 돈이다.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비용 중에 하나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하는 그냥 근로자잖아요. 이런 경제 공부하는 시간,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 경제 뉴스나 더 들여다보잖아요. 거기다 마음고생하는 비용까지를 계산해 봐야 된다. 마음고생이 비용이구나. 마음고생이 비용이라는 거예요. 네. 요즘 특히 요즘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잘 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우울한 가능성이 높은, 요즘은 주가 떨어지는 게 그렇죠. 뉴스도 예, 아니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 시중에 6%짜리 금리 같은 게 예금 같은 것도 있거든요. 6%, 7% 이런 것들도 있어요. 내 시드가 예를 들면 1,000만 원인데 5%면 50만 원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 고생해서 50만 원을 버는 게 과연 그러네. 버는 돈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 풍진 시장에서 그러네. 이거 다 부질없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풍파는 좀 피해가는 것도 마음을 위한 돈이 그러네요. 아닌가. 마사지 받는데 10만 원 쓰고 호텔 가는데 20만 원 쓰느니 그냥 마음을 안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고생도 비용이다. 김예인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본인의 손절 포인트나 투자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지금 같은 약세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몸을 낮추고 이 좀 비바람이 좀 가기를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아닌가. 투자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겨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돈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